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위기 중에서도 급박한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도 그래요.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혹은 대기업들 모두가 하나같이 문을 닫거나 혹은 일시 폐쇄를 하거나, 그러니 매출이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경제 생태계, 제가 이렇게만 해서 죄송은 한데요,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제 생태계가 지금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경제 생태계라고 하면 소비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이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기업이 생산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수출까지도 안 되니까 경제 자체가 혼돈 상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본 우리 경제가 그 정도고요.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들 혹은 신용평가기관들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봅니다. 금융위기 때,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당연하고요. IMF급의 위기까지도 지금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요, 대한민국이 0% 밑으로 떨어졌던 거, 성장률 딱 3번 있었습니다. 3번. 첫 번째가 언제 있었나 하면요, 1998년에 IMF 외환위기 때가 마이너스 5.5%였어요. 그리고 1980년에 오일쇼크 때, 석유파동 때 마이너스 1.7%였거든요. 그리고 2009년에 금융위기 때 0.8% 성장에 그쳤습니다. 올해요,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로 간다는 예측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4% 성장하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많은 금융기관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춰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지요.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1.8%로 내려잡았고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1.8%, 게다가 ING그룹도 1.7%,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1.5%까지 내려잡았거든요. 그런데 노무라 증권하고 모건 스탠리는 이거보다 더 내렸습니다. 올해 0.5에서 1.8% 성장할 거다가 노무라 증권이에요. 여기에 모건 스탠리는 0.4까지 내려갔습니다. 0.4에서 1.3이에요. 0.4, 0.5 이러면 금융위기 때가 0.8이었습니다. 0.8. 0.8 성장했으니까 그때보다도 지금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는요, 이들이 예측한 거에 동의합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고요? 지금 경제에 대한 정책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것은 경제 정책 탓이었거든요. 최저임금 올리고, 그죠? 소득주도 성장 정책 말입니다. 여기다가 주 52시간제 도입하고요. 법인세 22에서 25%까지 최고소득을 올리고, 각종 세제 없애고, 비정규직에 정규직화 시키라고 기업 옥죄기하고,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엄청 올라갔어요.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 비용, 영업비용 어디다 전가시켜요? 제품에다 전가시키고 싶어. 제품의 가격 올려야 돼. 그런데 제품을 가격 올리면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떠안아야 돼. 그래서 영업이익이 우수수 다 떨어졌잖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기업이 어려웠고, 그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기업이라고 하면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그중에 자영업자가 완전히 폭망했잖아요. 자영업자 폭망하니까 거기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길거리로 나앉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가 안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렸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정부는 이제 곧 온다, 이제 곧 온다. 예, 원래는 체감할 수 있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저는 애초에 예측을 할 때 L자형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요즘은 이제 이게 우한폐렴이 워낙 커지니까 I자형으로 그냥 계속 내려가는 I자형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I자형으로.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했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우리 경제정책의 실패로 우리 경제가 그동안 어려웠는데 여기에 우한폐렴까지 겹친 거예요. 우한폐렴이 겹치면서 심각 단계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전 세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오는 배조차도 이제 겁나하게 돼요. 그러면 수출이 주력인데 대한민국은 수출까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특단의 조치. 그런데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데 물건 살 소비자들이 나오지 않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사람이 나와야지. 그죠?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글쎄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부에서 마련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라는 걸 보면 아이고 저거 갖고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자동차 구매할 때 개별 소비세 인하해 주겠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2018년인가요? 7월에 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5%를 3.5% 30% 인하를 했습니다. 물론 이때 메르스 때도 이렇게 인하를 했어요. 2015년에도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우한폐렴 코로나19가 좀 잠잠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우리 경제엔 더 타격이 올 거예요. 개별 소비세 인하해 준다고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아마도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업계도 좀 어렵잖아요. 샷다운돼서 굉장히 어려웠고 판매가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개별 서비스 인하를 해준다면 조금의 도움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보지만 큰 특단의 대책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간이 과세 매출 기준을 지금 4,800만 원인데 이거 간이 과세 매출 기준 금액을 6천만 원 올리겠다. 야당은 1억 원을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요. 뭐 세금을 좀 덜 받는다고 해서 자영업이 금방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중에 하나예요. 과세 기준만 올려주면 뭐 하겠습니까? 세금을 좀 덜 낸다는 건데 장사가 잘 되게 해줘야죠. 장사가 잘 되게 해주지 않는 한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면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공정경제, 혁신성장,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아닙니까? 이거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세 번째가 정부의 예비비를 동원해서 소비 쿠폰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소비 쿠폰은 지급한 지가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 때 지급했었어요. 2009년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금융위기 때 소비 쿠폰을 지급을 했어요. 지금 지급한다는 것은 지금 금융위기 때만큼 어렵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물론 체제생급이 12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을 하게 되는데 6개월 단기로 주고요. 그때 월평균 임금 83만 원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것 이게 지금 대책이라는 건데요. 제가 생각해서는 사람이 나타내지 않는데 백약이 무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백약이 무효하다. 차라리 이 기회에 말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있잖아요. 온라인 소비 쿠폰이요.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온라인 소비 쿠폰은 지금 온라인에서는 구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구매가 더 많이 일어나게끔 이거를 어떻게 동의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금 유통업체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유통 영업시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유통 영업시간을 지금 당장 다 풀어라.
뭐 그렇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면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굉장히 또 어려워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거보다가 말입니다. 전국에 있는 유통 대형 마트들 있잖아요. 여기 영업 안 하는 시간에는 온라인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거 정도는 법적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예, 온라인 전진기지로 활용해서 거기서 배달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좀 저는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그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든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사람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뭔가 소비를 일으켜야 되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면 어떨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